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없애면 된다라는 게 의사들의 논리고 약을 처방해주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는 건데 그것도 계속해서 더 센 약을 먹으라는 거죠. 몸에 있는 조직들의 문제가 하나둘씩 계속 생겨요. 약 때문에. 정말 이거 치가 떨려요. 그러고 있다는 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디스컬터 류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지은입니다. 지은쌤, 우리 어차피 10분 만에 끝나는 건데 네. 좀 천천히 가죠. 그쵸. 여유 있게.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누가 커피 드시는구나. 이게 계속 쫓기는 것 같아요. 쫓겨서 너무 막말을 하고 쟤는 분명히 편집 안 해줄 거고 나만 손해요. 네, 10분 가겠습니다. 좋아. 또 시작했다. 네.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었죠? 아,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구조를 한번 보세요. 수능 점수 높으면은 일단 뭐 법대, 의대, 네. 의대, 법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죠. 뭐 일단은 되기만 하면 뭐 정부에서 밀어주는데 정부에서 안 밀어주면 뭐 그래도 사람들이 믿잖아. 맞아요. 솔직히 뭐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깔라면 뭐 수도 없이 깔 게 많은데 그런 거 한번 소송 같은 거 걸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 저는 다시는 안 해요. 왜냐면요, 물론 제가 잘못 만났을 수도 있지만 아, 정말 사기를 당했어요. 법조인한테. 변호사. 나는 그 다음부터 아예 그냥 저 인간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 물론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되죠. 중성인데 그래도 제 마음이고 더 심정이. 의사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우리한테 오시는 회원님들, 운동 의지를 갖고 오시는 회원님들의 의지를 한 방에 꺾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요, 정말 답답해요. 사람들이 뭔가를 도모하고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도전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들이 정말 모를까요? 아니, 모를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죠. 이분들 거기서 포기하면 앞으로의 후폭풍은 어떡하죠? 뭐 책임질 게 없죠. 그렇죠. 그리고 대충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안전처방을 해요. 안전처방.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어떤 운동을 할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건강보험 우리한테도 적용해줘라. 네.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저도 그런 생각 요즘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클럽에 오시는 분들 제가 당뇨 약도 끊게 하고 고혈압 약도 결국 끊게 해요. 근데 병원에서 난리 나죠. 그렇죠. 끊게 했다 그러면. 근데 좋은 식습관, 좋은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습관, 수면 습관을 갖게 해서 점차 나아지게 해서 끊겠다는데. 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놓치고 간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당뇨약을 먹으면 왜 안 될까요? 인슐린 기능이 저하된다 그랬죠? 그렇죠. 결국은 기능이 상실되겠죠? 네. 그러면 후폭풍이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약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100% 다. 그러면은 자, 당뇨하고 혈압이 왜 합병증을 몰고 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 혈압을 높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 몸에서. 네. 그쵸?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혈압약을 떨궜으니까 혈압이 높아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시한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혈관인데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혈압을 못 높여서 못 가면 망막이 이상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실명이 될 수도 있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뇌에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겠죠. 몸에 어떤 장기로 가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에 의해서 살아간다고요? 심장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식이 습관에서 탄수화물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런 탄수화물을 먹는 과정에서 혈관 청소를 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이거 정말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는 건데 그것도 계속해서 더 센 약을 먹으라는 건데, 자, 봐봐요. 우리의 관성이라는 게 탄수화물을 그냥 그렇게 막 먹게 놔두면 그냥 그 정도만 먹나요?
아니에요. 더 많이 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살리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약을 타러 가는 과정, 뭐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건강보험 제도인데 이 시스템 자체 문제 있지 않아요? 좀 문제 있죠. 어. 당뇨 환자들한테는 무조건 뭐 쌀밥이나 탄수화물 이런 걸 좀 제한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절대 안 하고 그쵸. 그냥 꾸준히 밥 먹은 대로 잘 먹으세요 하면서 그냥 인슐린 이걸 약만 처방해주면 너무 그쵸. 답답해요. 그거 알게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전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은 몸이 안 좋아져. 쉽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임상이잖아요, 이게. 아, 그쵸. 임상을 해보다 보니까 느껴요. 그래서 약을 끊게 하면 부작용들이 다 없어져. 뭐 하다못해 야뇨증 이런 것도 없어져요. 뭐 몸에 있는 조직들의 문제가 하나둘씩 계속 생겨요. 약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진통제 많이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쵸. 항생제 잘못 먹으면 막 복통, 설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없애면 된다라는 게 의사들의 논리고 약을 처방해주는 이유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뭐 설마 의사가 사기치겠어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의사가. 근데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자,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그쵸? 자본이 권력이 되고 권력을 하나 입혀주면 그들이 진짜 권력을 더 쌓고 서민들은 계속 그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음모론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공부 더 해보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에 저처럼 이렇게 사람의 몸을 살리는 과정에서 임상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정말 이거 치가 떨려요. 그러고 있다는 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많이 배웠어요. 맞아. 수능 나보다 훨씬 잘 봤겠지. 난 다 찍었는데. 아, 찍었는데 전체 수석. 아 그건 졸업할 때. 그 얘기를 왜 또 잘난 척 한다고 뭐라 그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들을 정말 신뢰해도 무한 신뢰를 해도 되느냐. 진짜 종교처럼 떠받드는데 그거 아세요? 상담하러 올 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나 공부 좀 더 할 걸. 나도 의대 갈 걸. 이런 생각 솔직히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운동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기회를 많이 놓쳤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오신 환자분 또는 회원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와놓고 뭐 허리 디스크, 뭐 퇴행성 관절염 막 여러 가지 질병으로 와놓고 당뇨, 혈압. 근데 뭐 나름대로 소문은 듣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끊게 해주고 완치시켜준다. 근데 그래도 그 의사에 대한 신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심인데 그 신앙심은 제가 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높다고 해서 성찰을 잘하고 사색을 잘하고 세상에 깨우침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윤리의식을 많이 갖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논리가 권력이 자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단골 환자로 삼아가지고 계속 오게끔 만들고 계속 침 맞게 만들고 이래야지 그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한테 계속해서 팔아주고 가는 거죠. 얼마 안 들거든. 어차피 정부에서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3,000원만 내면 다 진료를 받으니까. 근데 과연 그게 건강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게 뭐에 나타나냐면 건강수명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글을 쓰다가 자료 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10몇 년 전에 건강수명이 65세였는데 지금 시대는 64.9세예요. 건강해지는 게 더 줄었어요. 그럼 의학이 그 10몇 년 동안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거네. 근데 평균 수명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수명의 개념이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이제 건강수명으로 보는데 64.9세밖에 안 돼요. 무섭지 않아요? 너무 짧게. 지연쌤처럼 20대는 사실 뭐 아직 할 날이 많으니까 건강수명 끝날려면 멀었잖아. 무서워요. 근데 나는 이거 그러면 나이 얘기하니까
노코멘트 할게요. 알았어. 또 1분 남았어. 건강수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쵸.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해야 될 거 다 못 맞췄는데 과학이래요. 과학. 의학이 과학이래요. 사람들은 그걸 논리로 믿어요. 그거부터 깨고 건강수명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다음 시간에.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이 만든 논문 그리고 뭐 제약회사들이 사실 그런 임상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근데 임상 짜맞추기야. 며칠 전에 SBS에서 영양제의 비밀인가 뭐 이런 거 네. 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몇 분 남았니? 몇 초 남았니? 7초. 남았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네요.